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 오늘은 14일입니다. 갑자기 또 엄청난 뉴스가 나와서 이제는 속보, 급보로 전해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렸죠. 웨스턴 헤제모니와 이스턴 헤제모니 충돌지가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두 번째 해양 출구인 크리미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나토가 계속해서 동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가 사실은 뭐 자원이 부족이죠. 러시아에서 자원이 끊기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놓은 생션이 약 2만 8천 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2만 8천 개 생션을 러시아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를 향한 집중적인 경제 공격, 그다음에 군사 공격, 그다음에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는 유럽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러시아와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이제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제 대중들이 we don't want it anymore 라고 이제는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뭐 우리가 말하는 일명 EU, 나토, 딥스가 이제는 그 뭐야 공격을 받고 있어요. 월 시민들의 레지스턴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레지스턴스가 없었습니다. 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고 소셜 베네핏이 좋기 때문에 뭐든지 하는 거 다 좋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용병이 갔죠. 용병이 죽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더 이상 나토에게 지원을 안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격을 받은 유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토의 예산을 올리자. 근데 예산의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컨 원치 않던 간에 이제 우리가 공동의 우리의 국방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인들 용병을 이제 파견하기로 했죠. 그래서 프랑스, 특히 독일 그리고 영국에서는 용병을 파견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죽거나 전쟁이 임발부되기가 싫다. 물론 빅터 오르반을 비롯해서 그동안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 이런 데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죠. 우선 나토가 트럼프가 돈을 대는 것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중단 상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기지를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죠. 그리스는 뭡니까? 모든 그 물자를 남부에서 크리미아로 끌어들이는 중요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철폐,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폴란드에서 많은 군인을 철수를 했습니다. 폴란드에 사실은 전쟁을 해서 많은 특수 군대를 그러니까 용병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면 8th 아미 같은 I think 5th 아미를 알고 있는데 포지션을 했는데 많이 풀링 아웃 했어요. 트럼프가. 즉 트럼프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경제적인 상호 협력 관계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그의 글로벌 팔리시죠. 근데 여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945년에 그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가 전쟁에 진 일본은 이제는 나가사키, 히로시마로 인해서 국방 그러니까는 뭡니까? 더 이상 그 군에 관계 안 하기로 한 게 뭐죠? 군을 전부 국방의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방은 이제 미국이 해주고 그동안 이제 상권에 임발부됐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나토가 이제는 저기 동남아에 연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 패시픽 4라고 그래서 누굽니까? 일본, 한국, 타이완, 그다음에 어디죠? 일단 뉴질랜드, 타이완은 빼놓고 일본, 그러니까 G10 중에서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이제는 그 뭐야 우리 백인 세력인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네 개를 합쳐서 IP4라고 합니다. 인도 패시픽 4.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극동의 파워라는 거죠. 태평양 파워, 인도 패시픽. 4 그들을 이제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여기 결정적인 발표가 4월 8일 날 났습니다. 그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어그레션으로 인하여서 된 것인데 그것이 유럽의 평화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에도 방해가 된다라는 이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이제는 일본도 자위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싸우는 군인은 아니지만 일장 자위대. 자위대가 언제 해체됐죠? 1945년에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싸우는 용병은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은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후방. 근데 이제는 키워드는 자위대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부활이 그러니까는 인도 패시픽의 평화를 방해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게 2025년 4월 8일의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860년에 그 중국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아편 전쟁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중국을 디모럴라이즈 시키고 아편으로 남자들 완전 진을 딱 빼는 거죠. 힘 뺐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입니까? 이제 북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국의 러시아를 포위하기 전략 중에 하나였죠. 남쪽으로부터. 그래서 그때 1860년 북경 조약에서 뭐를 넘겨줬습니까? 중국이 뜨거라 하고 뭘 넘겨줬어요? 청나라가 녹둔도가 진해 땅도 아닌데 누구한테 넘겨줬냐? 조선의 녹둔도가 어디로 넘어갔죠?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일명 북경조약이라고 합니다. 1860년. 아이러니하게 그 직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는 다시 북진을 원해서 태평양으로 러시아를 포위하기를 원하는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일본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치 유신이 1867년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순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태평양을 다 통치하면서 일종의 일본의 뿌락지, 일본하고 그러니까는 영국의 뿌락지. 뭐 대영 제국 국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이제는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신사 참배하는 황제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북진을 시작한 게 누굽니까? 근데 후방은 누구예요? 영국이 되줬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극동으로 이제는 포위망을 좁혀나가기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사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여순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톡 로일 전쟁에서 그때 러시아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러시아가 굉장히 우수한 해군력을 갖고 있지만 발틱에서 지금 뭡니까? 지금 말하면 클라인그라드 북쪽에서 출발해서 그다음 발틱 함대가 올 때 누가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를 갖고 있었냐?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개월 동안 삥삥 돌아오다가 스시마 대전에서 1905년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In totally 이길 수 없는 전쟁. 러시아가 10이면 일본이 하나, 일본이 이겼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국이 상품으로 뭐를 줬죠? 우리 조선을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일본한테 이제 전리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영일 조약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일본이 독일하고 합류해서 이제 영국을 반대하는 그런 그 새로운 엠파이어를 조직하고자 했죠. 그게 이제는 2차 대전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독일하고 한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패했죠. 근데 일본이 패할 때 참 재밌게 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이 도라도라를 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 미국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오는 기름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싸우지 않으면 죽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서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어쨌든 끈질기게 전쟁을 4년을 끌었습니다. 기름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는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일본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미국의 굉장히 빚진 나라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일본은 사실은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025년, 1945년 이후로 그래서 55년 플러스 25년 그 몇입니까? 70년입니까? 그러니까는 65 플러스 25는 뭐야? 그러니까 90년이네요. 90년 만에 자위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누구랑 하나가 되느냐? 나토. 이거는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릭스가 지금 새로운 커런시를 만들어내서 유로피안 경제에 즉 뭡니까? 스위프트 경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는 그 나토가 굉장히 위축돼 있죠. 돈도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남아의 제일 힘센 가장 발전된
G7, G10 일본하고 이제는 한국, 그다음에 그들이 영국의 뭡니까 연방국인 뉴질랜드와 그 호주를 합쳐서 이제는 이 IP4를 강화하겠다. 근데 거기 공식적으로 이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연방이기 때문에. 그럼 동의가 필요한 나라가 누굽니까?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뭐 인구도 많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국력도 셉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나토에 조인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건 이제는 브릭스, 지금 현재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중국, 북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서부터 쭉 태평양을 그 이미 섭렵한 브릭스 세력에 대항하는 IP4가 된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컨프런테이션인 것입니다. 즉 뭡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염려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두 번째 항구죠. 이거는 배를 댈 수 있는 자기 함대를 댈 수 있는 발틱, 발칸에 이어서 즉 태평양에 손을 대고 있다. 근데 거기 엘라이가 누굽니까? 일본이 됐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2차 대전 때 영국은 미국하고 있었고 독일은 이제 일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의 중심인 나토가 이제는 아시아, 인도 패시픽에 손을 댔다. 이거는 뭡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기가 이제는 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24년에 우리 합참이 새로 임명되면서 트럼프가 1월 20일 뭡니까? 이나규레이션에 선수하기까지 약간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4월 8일 날 나토의 그 뭡니까 수장이 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니까 나카타니라는 외교 수상하고 그다음에 나토의 뭡니까 수석 안보 수석 그는 뭐니까 우리나라면 비서 수석인가요? Secretary General 이죠. 그래서 마크 루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크 루트가 발표한 얘기입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는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패시픽 나토. 나토라는 것은 뭐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근데 이들이 태평양까지 손을 벌렸다. 이것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영 제국의 파워가 전 세계에 뻗쳤을 때, 즉 중국을 잡아먹었을 때, 일본의 명치유신에 관여가 됐을 때 이 얘기입니다. 1800년대 후반의 얘기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는 그 2차 대전 때 항복을 하고 이제는 군사권을 토털리 포기했어요. 무장 해제가 된 후에 1945년에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발전이죠.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릭스의 인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브릭스는 G7 양국가 인구가 약 한국 인구의 3분의 2. 우리는 지금 6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5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칩니까? 4,500만 명. 그 미국은 이제 3,5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의 모든 사람은 다 브릭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로 따지면 1대 10의 관계죠. 다 합쳐도요.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을 합쳐도 1대 10입니다. 근데 이 브릭스는 뭐가 있어요? 우선 넘버 1 자원이 많습니다. 넘버 2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아요. 자원, 사람, 그 뭡니까? 생산과 소비가 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Trans-Siberian Rail, TSR, 그 다음에 Ring of Pulse of Ring, 그 뭡니까? 1대1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체 운송, 모든 게 가능합니다. 즉, G7이나 혹은 미국의 관여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내수, 자원, 공급, 소비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커런시가 없어요. 커런시는 누가 갖고 있죠? 영국 주도하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의 뱅킹 시스템을 스위프트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은 며칠 전에 이런 발표를 했죠. 물론 트럼프하고 잠정적인 약속은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그런 뱅킹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상태냐면 브릭스 하고 이제 유로피안 파워, 즉 이스턴 헤제모니하고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하고 글로벌 노스. 글로벌 노스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유럽 발전된 나라, 보렐이 말하는 일명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라는 이제 덜 발전된 걸 우리는 그 일명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면적인 충돌을 예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트럼프가 약소화시키려는 세계의 피스를 위해서 약소화시키려는 그 나토의 힘을 일본이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글로벌 로지스틱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패시픽에 사실은 지금 브릭스가 다 컨트롤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장악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요?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다음에 한국을 포함해 한국은 이제 확실한 색깔을 아직 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IP4가 만약에 확실하게 결성이 된다면 이제는 이가 나토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그 우리 애틀란틱 전쟁이 애틀란틱 컨프런테이션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남 태평양 조약 기구까지 퍼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사실은 자원이 많이 모자라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그냥 뭐냐면 환태평양 지진대 있죠. 그래서 그들이 vulnerability를 느끼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한국하고도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가 특히 중국하고는 아주 뭐 이렇게 연수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블락을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그 변수는 무엇입니까? 자원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자원이 없어요. 한국도 자원이 없어요. 근데 사실 generally speaking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자원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제일 많은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뿌락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두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게 해결되어서 트럼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고 또 한반도에도 resonating 지속되는 평화가 와서 우리가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시식을 또 여러분에게 업데이트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대한 진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